안녕하세요, 오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요즘 하루하루 참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요,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만의 목표를 위해 달리고 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버티듯 사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나 금방 가버립니다. 참 야속하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지나간 우리 시간들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내 얼굴, 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긴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도 지금 그래요. 우주에서 보면 진짜 전보다도 작은 나잖아요. 기록 같은 걸 남겨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 아시죠? 사도세자 아내로서 겪은 어떤 비극과 궁중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남긴 회고록이잖아요. 너무 주관적인 감정이나 서술이라는 이런 평도 많아요. 하지만 공식 사료인 실록에는 볼 수 없던 어떤 궁중 역사 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엄청난 기록인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켜고 남기는 영상 기록도 똑같습니다. 내 시선으로 담으니까 당연히 내 주관이 듬뿍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만든 나라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떤 철학으로 그 시절을 버텨냈는지 가장 온전하게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는 옆에서 뭐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삶을 객관적으로 이게 적어주는 그런 사관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입술을 떼어 남기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 한번 다 열어보세요. 그 스마트폰 사진첩에 사진이 아마 몇천 장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진은요, 그냥 그 찰나에 멈춘 표정만 남잖아요. 그런데 영상은 다릅니다. 영상에는 그날의 내 목소리, 내 말투, 말할 때 어떤 눈가의 주름이 움직이는 모양, 심지어 그 공간의 어떤 공기와 냄새까지 다 담겨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쌤, 내 인생 뭐 대단하다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누가 본다고 내 주제를 찍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회사 다니면서 뭐 엄청 깨졌는데 애인 전화 이렇게 한 통에 사르르 이렇게 녹았던 그런 스토리, 뭐 지나가다가 만난 어떤 순대 트럭이 너무 맛있어서 방방 뛸 듯 행복했던 어떤 야식이라든지, 아둥바둥 모아서 뭐 내 첫 집을 마련했던 그 순간, 남들 앞에서 처음 발표한다고 두근두근 했던 내 시간,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왜 안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으세요? 다신 돌아오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나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창 젊으셨던 30대, 40대 때 뭐 퇴근하고 오셔서 찌개 이렇게 하나 두고 밥상머리 하면서 막 웃고 떠들던 그런 10분짜리 영상이 딱 하나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마 전 재산을 주고라도 보고 싶으실걸요. 우리는 아쉽게도 그걸 못 가졌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또 손주들에게는 남겨줄 수 있습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에게도 남겨줄 수 있어요. 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내 목소리로 나만의 한중록을 직접 써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쫙 정리해 본다는 건요, 생각보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일단 나 자신과 내 가족들,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이 사람 이렇게 치열하고 멋지게 살아왔구나 하고 내 진짜 모습을 전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 평범한 인생의 굴곡, 뭐 주관적이지만 솔직하게 깨달은 내 삶의 지혜가 나를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요, 내 영상을 보고 위로를 얻고요, 무언가를 배우고 심지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그 평범한 기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 대단한 정보나 화려한 지식을 전달해야만
유튜브가 아닙니다. 20대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30대의 내가 밤잠 설치면서 치열하게 집중하고 고민하는 것들, 40대 되어서 뼈저리게 느끼는 내가 돈을 모아야 하는 진짜 이유라든지, 50대, 60대가 다 되어서 다 큰 자식들을 보며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뭉클한 감정들, 이런 내 나이, 내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솔직한 내 생각들을 카메라 앞에서 덤덤하게 남겨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어떤 화려한 영상보다 훌륭하고 울림이 있는 나만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황용래 문인화가의 영상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한 사람의 솔직한 회고와 기록이 화려한 편집이나 자극적인 대본 없이도 얼마나 묵직한 감동을 주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이 황용래 편을 보면서 유튜브라는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 내 이야기를 한번 남겨봐야겠다라는 그런 작은 용기 꼭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용래 편 인터뷰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비디오 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인화가 황용래입니다. 여기 춘천 오니까 되게 이뻐요. 춘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춘천에 온 지가 한 8년, 9년 정도 됐어요. 강이 이제 가깝고 그래서 이쪽에서 머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네. 최근 한 9년? 네네. 7년에서 9년 정도는 춘천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춘천이 이 작품에 주는 어떠한 영감이나 소재를 받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널리 접하는 이제 강이지만은 돌아와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걸었던 그 풍경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물안개, 또 물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갖고 이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 여기 와서는 새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어요. 여기서 살아가는 새들 있잖아요. 백로. 여기에. 예. 그렇죠. 걔들은 안 가고 여기서 겨울을 하잖아요. 겨울을 하고 여름도 나요. 옛날엔 철새였다라고 문헌에는 나와 있는데 네. 최근에는 걔가 여기서 머물러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이 많으니까 당연히 갈 데도 많은 거고 그렇네요. 강이 넓으니까는 바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걔들이 그 물가에서 한쪽 발로 그 갈대밭에 서서 이렇게 먹이를 아주 정성 들여서 관조하는 그런 모습이 그림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따 보여주실 수 있죠? 예, 그럼 당연히. 네네. 백로가 선택한 도시가 춘천이랍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선생님의 그런 기록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20대 때 선생님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떠셨을까요, 선생님? 잠시지만은 조금 어두웠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업을 찾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직업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내가 미래를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직장인가 이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면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선택하기가 굉장히 버거웠던 문제는 일단은 생활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늘 자기한테는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뒷전으로 밀쳐놔둘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길지를 않아서 다행히 그림은 못해도 같은 그 장르니까 디자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스스로가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새 같으면 창업인 거예요. 창업이 맞네요. 네. 그리고 그때는 1960년대 후반, 그러니까는 배우들이 이렇게 입고 나오는 그
드레스 배우들을 이제 그 옷을 입혀갖고 이제 모델로 해갖고 왜 가린다 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옷의 디자인들은 거의 다 내가 했다고 봐요. 패션 디자인. 네, 패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을 하면서 그림을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연예인들 패션의 트렌드를 예, 예. 만드신 예. 부분인 거잖아요. 그 혹시 그 여배우가 혹시 입었던 사진이나 혹시 그런 것도 있으세요? 오래된 그 우리 생활 그 미니품을 취급하는 분을 여기 와서 알았는데 그분이 그런 거를 수집을 해요. 네. 고문서 뭐 이런 거 네. 언젠가 한번 그 자기한테서 이렇게 내가 오래된 것들이라고 보여주는데 거기에 내가 한 디자인의 옷을 입은 배우가 거기에 배우 화보가 거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게 되게 갈망과 예. 뭔가 이게 꿈틀꿈틀 되던 그렇죠, 시기였던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30대와 40대는 어떠셨나요? 일치월장 용기가 어디서 그렇게 생겼는지 만만해졌어요. 네. 뭘 도전해도 나는 다 잘할 수 있다. 예. 아 이건 분명히 열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본래 내가 갖고 있던 기가 이제 용솟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기록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일단 먼저 첫 번째 하나 뽑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인데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진은 내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김포로 들어가서 내가 처음 설계해서 지은 집이에요. 요 집을 황토집을 지었는데 황토집이에요? 황토집을 2층 집을 지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황토빛 나는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장미목, 커피 색깔 나는 그런 의장재를 해달라 이래갖고 애한테 너무 집이 근사한 거예요. 지금 이 사진만으로 봐도 네, 너무 이 집에 뭐 설계나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다 직접 하신 그럼. 외관은 이 외관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한 얼마나 사셨어요? 많이 살면은 7, 8년 살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10년을 살았어요. 10년. 천장을 오픈을 했어요. 네. 지을 때. 그래야 그다 유리를 깔았어요. 유리를 깔아갖고 기력이 김포에 기력이 많이 오잖아요. 밤에 저기 달이 뜨고 달이 뜨면은 거실로 직통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떼지어서 기력이 날아가 보세요. 신선 같아. 이런 삶이야 바로. 네. 그런데 6년을 살고는 농지로 돼 있던 그 인근에 바로 집 앞에 유통센터가 큰 게 하나 들어와요. 농협 하나로 마트라는 그게 우리 국내에서 처음 지어진 게 파주에 대형이 있고 김포에 두 번째. 거기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포 사람들, 강서구 있는 사람들이 그 마트 보러 오는데 우리 집 앞으로 전부 다 지나가요.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이 궁금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담도 안 치고 여기에 이렇게 목책을 해갖고 조경을 기가 막히게 해놨으니 궁금해갖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카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영업장을 돌렸어요. 인산이 이내죠, 뭐. 그쵸. 이제 계속 듣지만 사업가신 것 같아요. 영업을 시작하고 6년을 더 영업을 하고는 12년 살고는 한강 신도시가 딱 묶여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없어졌겠네요. 헐었더라고. 지금은 이제 헌 상태로. 헐었어요. 김포에 가면은 내가 살던 집이고 내가 거기서 10년을 넘게 사는 집이 터인데 거기 가면은 내려서 또 돌아보고 또 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족의 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요때 아마 화랑을 시작할 무렵 같아요. 안긴 아이가 첫돌? 둘째 아들의 첫돌. 그렇죠. 첫돌 때 찍었으니까 아마 34, 5 아마 요쯤이 아니겠나 싶어요.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한테. 금간? 살 수 있는 그 원동? 그 원동력? 뭐 이런 개념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생산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힘과 용기,
폐기 이런 것들이 다 원천은 거기서 온다고 보거든요. 가지고. 네. 그래서 소중하지요. 그러면 어쨌든 계속 함께 하신 사모님. 당신하고 만난 지는 50년이 더 됐는데 참 잘 살아온 것 같아. 당신하고는. 일기형식으로 써놓은 것들을 가끔 이렇게 들춰보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어. 고마워.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뽑아볼 건데요.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아마 그 김포집인 것 같아요. 예, 김포집이에요. 맞죠? 김포집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집을 짓고 첫 번째 초대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집을 짓고 첫 번째 초대. 이분들이 다 화가예요. 아, 여기 화가 다 분들이구나. 화가예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미술을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현재 최고 대가들이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와. 나만 변방에 와 있지. 이 사람들 초대하면은 너무 근사한 게 우리는 다 술들 좋아하잖아요. 네. 술 한 잔 마시면은 화선지를 딱 펴놓고 와. 붓 하나씩 다 준비했다가 선임자부터 한 컷씩 그래요. 그 한 화선지에다가 뭐 이어 그리기 같은 거는 거네요. 오케이. 와. 그렇죠. 합작품을 하는 거예요. 와. 선임자들이 그리는 그림을 해치지 않게 아. 살짝 비켜서 겸손하게 옆에서 붙여 그리는 것이 요게 매너고 예예요. 예. 예. 그래서 너무너무 근사하잖아요. 그 그림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를 보면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네. 진정한 그 인간다운 문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아주 금방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합작품 하는 장면은 그걸 많이 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선배한테 까뜩하고 항상 자기가 겸손하고 양보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미덕이 지금 우리 업계에는 거기 지켜지고 있어요. 사진에서 작품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 사진이 있는데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새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구간조라고 하죠. 말하는 새. 말하는 네. 새, 희귀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는 네. 귀한 그 새라고 해서 중국의 그 작가들이 이제 즐겨 이제 그렸던 소재예요. 이 밑에 그 쓰는 이게 이제 작가 자신이 지어서 그림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기성 작가들의 시를 또 옮겨와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글씨체가 그림과 동일선상에 놓고 봤을 때 어긋나지 않는 필체, 네. 그런 그 글씨 필체가 부합이 되면은 가치를 높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문인화는 그림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글씨도 거기에 맞는 글씨를 채를 스스로가 연마를 해서 매치시키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럼 그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글씨체도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투박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아니면 곡선이 많을 수도 그렇죠. 있고. 이게 아마 최근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3년 정도가 된 한 2, 3년 됐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 최근 작품인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얘들은 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작가들이 학을 이제 소재로 잘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학은 학을 천년을 산다라고 그렇죠. 장수를 한데 장수를 뜻하니까. 뜻하니까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소재를 선택해 보고 싶은데 붓질이 난해하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기피는 해요. 그래서 세상에 안 내놓지. 어디 전시장이나 이런 데는 안 내놔. 작가들은 모두가 그리고 싶은데 그렇죠. 세상에는 보여주는 작가는 많지 않고 이 수묵화는 두 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붓이 두 번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이 문인화예요. 우리가 그 전시장에 가면 난초들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려놨죠. 그거 하루 아침에 그래 그려지지 않아요. 그거는 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은 필력이에요. 필력. 붓의 힘. 붓의 힘은 손촉의 힘이에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주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개나 새우를 그려줘요. 농담이 장난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진짜 일필휘지야. 그렇죠. 한 번 되면은 한 마리를 딱 만들어낸
그래 놓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시작을 하면. 예, 예. 이제는 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예. 화가인 선생님이 술을 갖고 오셨으니까 이게 또 뭔가 왜 이렇게 연결되나 궁금하기도 한데 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많은 식품 중에 꼽으라 이러면 술을 꼽고 싶거든요. 음식이 한 메뉴가 탄생하기까지는 각종 그 조미료나 부재료가 들어가는데 얘는 물하고 누룩하고 쌀만 갖고 세 가지만 갖고 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알코올이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술을 가장 내가 그 관심을 갖는 것이 발효를 시켜서 먹는 거. 누룩을 빚어갖고 그것도 숙성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게 하고 설레게 하고 네. 내가 언젠가는 전원으로 돌아가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운 사람이 오면은 이거를 내놓고 한 잔씩 기울이면서 네.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이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운 지가 한 23, 4년 되는 것 같아요. 23, 4년이요? 와. 여기 제가 먼저 주신 자료를 봤는데 엄청 많이 공부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에 레시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신문에서 술과 관련된 네. 내용들을 다 스크립을 하고 만드시는 입장에서의 술은 어떠세요? 이게 어떤 의미거나 내가 그림을 해오면서 그 그림을 하루 종일 못하게 되잖아요. 네. 지루하고. 그러니까 얘를 만드는 그 순간이 휴식하는 순간이에요. 그림 그리다가 자투리 시간을 얘를 하면서 쉬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아, 재밌어요. 쌀을 씻거나 찌잖아요. 네. 내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걸 하는 과정이 그렇게 즐거워요. 아. 한 항아리를 딱 만들어서 이제 딱 씌워서 이제 네. 숙성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흐뭇해요. 그거는 표현할 수 없는 흐뭇함이 계속 내재돼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발효가 되고 있구나. 아. 이거를 자꾸 그 머리에 떠올리면서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시기가 딱 돼서 뚜껑을 딱 열면은 요런 색깔이 안에서 딱 밀려올 때 아, 그 희열은 커요. 그거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손끝으로 만들어서 내 손으로 만드는 술. 가족들이 먹어서 즐거워하고 또 누군가가 왔을 때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향을 맡고 이 술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면은 나는 만족해. 이게 소량으로 나오지만 이 술을 누군가가 갖고 가서 참 아끼는 사람한테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술로 갔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술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오늘 선생님의 약간 아카이빙? 기록물을 좀 되짚어 봤잖아요. 네. 과거의 황용래 선생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봐요, 당신 참 잘도 살아왔다. 젊은 시절을 참 잘 살아왔어. 그 시절에 당신처럼 산 사람 별로 없어.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당신은 행운이었던 것 같고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해오고 왔잖아. 당신은 아이들도 잘 커졌고 그리고 건강했고 질투와 시기심 같은 거를 가슴에 안 담고 살았잖아. 그만큼 살았으면 잘 살아온 거지. 나는 지금 건강하게 아직까지는 지탱하고 있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살 거야. 잘 살았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장년층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나도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얼마나 고민이 클까.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참 안쓰럽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세상이 나인데 다가오지는 않고 내가 세상한테 자꾸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겠어? 하는데도 맞질 않지.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개척하고 나를 계속 노크를 해보세요. 응답이 올 거예요. 너 잘한 것이 있을 텐데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가장 숨겨져서 내가 나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세상에 끄집어내세요. 그래, 그게 매진하면은 분명히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거를 찾아라. 그래야 내가 평생을 실증 안 나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어야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